내일 새벽 4시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 브라질과 운명의 16강전을 치르는데요. 대표팀의 원정 8강 진출이 난 도전을 앞두고 스포츠 문화부 조한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 주말의 여운이 가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상대 브라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G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같은 조국과는 스위스, 카메룬, 세르비아였습니다. 브라질은 세르비아와 가장 먼저 경기를 가졌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소속팀에 있는 히샬리송이 후반에 2골을 몰아넣으며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어 브라질은 2차전 상대 스위스를 상대로도 카세미로가 후반 막판 골을 넣으며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2승을 거두며 16강을 확정짓게 된 브라질은 조별리그 최종전인 카메룬전에선 비주전급 선수를 경기에 투입시켰습니다. 브라질은 카메룬에게 경기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내주며 0대1로 지긴 했는데요. 2승 1패로 G조 1위 자리는 지켰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진표상 G조 1위는 H조 2위 팀과 16강전을 치르게 돼 바로 우리 대표팀이 상대팀이 된 겁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잖아요. 앞서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까요? 아무래도 네.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이마르는 지난달 24일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죠. 네. 그래서 조별리그 2, 3차전은 물론이고 팀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가 끝난 후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팀 훈련에 돌아왔습니다. 훈련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의 치치 감독은 네이마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치치 감독은 마지막 훈련을 한 뒤 컨디션이 좋으면 16강전에 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장 치아고 시우바는 좀 더 확정적으로 네이마르가 출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브라질은 훈련을 했는데요. 네이마르가 참석했습니다. 네.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출전해 지장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여러 부위로 볼 리프팅도 해보였고요. 킥 연습도 무리 없이 소화해냈습니다. 스프린트라든지 두 팀으로 나눠진 미니게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다양한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전을 이기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해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겠죠. 예. 브라질도 약점은 있습니다. 브라질은 현재까지 5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공격수 네이마르와 수비수 다닐로는 16강전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격수 제주스와 측면 수비수인 텔리스는 남은 월드컵 경기를 아예 칠 수 없고요. 알렉스 산드루 선수는 일단 16강전 출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왼쪽 풀백인 텔리스와 산드루가 동반 이탈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측면이 벤토어의 집중 타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브라질전에서 다치지 않고 경기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누가 골을 넣을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골을 넣을 네. 선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지난 포르투갈전 극장골의 주인공 소낭쿤비에 대해서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나골절상을 입은 캡틴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전에서 절묘한 패스로 황희찬 선수의 극장골을 만들어내며 그간의 부담을 털어냈습니다. 원래 기량을 많이 회복했고 심적인 안정도 찾았을 테니 16강전에서 대활약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선수도 포르투갈전에서 힘과 스피드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득점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를 의식할 거고 이 때문에 수비가 손흥민 선수에게 쏠리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손흥민이 황희찬에게 절묘한 패스를 내주고 황희찬이 이를 놓치지 않는다면 포르투갈전 버금가는 짜릿한 골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선 경기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던 이강인과 풀백 김진수 선수에게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이강인과 김진수는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각각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 조규성의 멀티골을 도왔죠. 이런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온다면 우승 후보 브라질이라고 해도
네. 제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을 넣을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브라질전을 앞두고 훈련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이번 브라질전이 김민재 선수의 명예회복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재 선수 포르투갈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별리그가 끝난 팀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복 훈련에 집중하긴 했지만 브라질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김민재에게 이번 브라질전이 명예회복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김민재가 앞선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3실점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가 경기에 나서 3실점을 한 A매치는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18년 3월 폴란드를 상대로 치른 원정평가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2대3으로 패했을 때입니다. 이때 김민재 선수는 무릎 부상 탓에 전반 38분까지만 소화했습니다. 네. 이후 2019년 11월에 치른 브라질전에서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0대3으로 완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당시 김민재 선수는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당시 경기 후 김민재 선수는 브라질 모든 선수가 내가 상대한 선수들보다 한 단계 높았다면서 나를 어떻게 가지고 놀면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김민재 선수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거쳐 나폴리에 입단해 빅리거로 거듭났습니다. 만약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브라질을 꺾는 공을 세운다면 예전의 아픈 경험을 씻어내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 우리 대표팀과 브라질 경기 결과에 대해서 새로 쓰여지는 기록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우리 대표팀이 만약에 브라질을 꺾는다고 하면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1대0으로 이긴 뒤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당시 선수였던 안정환 해설위원의 골든골로 2대1 승리, 연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8강전에서 스페인을 이기긴 했지만 그땐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겨 피파의 연승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2002년을 제외하고 한국은 연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처럼 우리 대표팀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으니 브라질만 꺾으면 연승을 모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상대 브라질도 이번 경기를 이겨야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월드컵 연승 기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브라질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아시아 국가를 3차례 만나서 모두 이겼습니다. 네. 2002 한일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중국의 4대0 완승을 거뒀고요. 2006 독일 대회 땐 일본에 4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또 2010 남아공 대회 때 조별리그에서도 북한을 만나 2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번 16강전에서 2골 이상을 넣거나 네. 아니면 승리를 거둔다면 브라질을 상대로 하는 아시아 국가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네. 한국과 브라질은 그동안 7차례 붙었는데요. 대표팀의 상대 전적은 1승 6패입니다. 99년 3월 친선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긴 게 승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변이 속출해왔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선 이번에 처음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네, 또 다른 16강전 얘기를 좀 해보면 자정에는 일본과 크로아티아 경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기게 되고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기게 된다면 8강전은 한일전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지금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는 통산 3번째 8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일본은 죽음의 조라는 불렸던 2조로 편성이 돼서 16강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모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세계 랭킹 24위, 크로아티아는 12위로 28위인 한국과 1위인 브라질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기세로 따져보면 크로아티아보단 일본의 상승세가 훨씬 큽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을 상대로 0대1로 뒤지다 2대1로 역전했고 네. 3차전 스페인과도 먼저 한 골을 내주고 이를 뒤집었습니다.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2차전에서 캐나다를 4대1로 물리치긴 했는데 1차전 모로코, 3차전 벨기에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일본과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3차례 만나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팀들의 경기도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일전을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대표팀 예. 그리고 일본전 외에도 다른 16강 팀들의 일정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미 경기 결과가 나온 네.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이 경기를 가졌는데요. 네덜란드가 미국을 3대1로 누르며 8강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호주와 경기를 가졌는데 호주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오는 10일 토요일 오전 4시에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미 잉글랜드와 세네갈도 맞붙었는데요. 잉글랜드가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와 폴란드전에선 프랑스가 3대1로 이겨서 잉글랜드와 오는 11일 일요일에 오전 4시에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스위스가 16강전을 앞두고 있고요. 이 두 경기에서 이긴 팀들이 8강서 맞붙게 됩니다. 네. 다른 팀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 팀 내 승전보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